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 3부작 파일럿 프로그램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어입니다. 자, 세상의 전무무 유일무이한 썰의 전쟁 혓바닥 종합격투기 저희 세치어 썰 스포츠라고 해서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소리라든가 단어라든가 표정 다양한 말의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마성의 이야기꾼을 뽑는 것입니다. 또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 프로는 절단 신공. 절단 신공? 잠시만요. 딱 궁금할 때 끊어버리는 탈락한 사람의 뒷이야기 영원히 못 듣습니다. 너무 잔인한데요. 결승 진출자 2명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강력한 우승 느낌 마라맛 세치혀. 결승전 마라맛 세치혀 홍자. 여기에 맞서는 상상 초월 실화 탈북 세치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It's showtime. 친한 언니가 갑자기 확 헐벌떡 뛰어와요 저한테. 풍자야 난리 났어 큰일 났다 바바리맨이라고 알아? 그래서 바바리맨? 근데 너무 잘생겼대요. 어머나. 아이고.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분의 몸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갑니다. 자, 그 공원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 정말 드라마처럼 바바리를 입고 모자를 썼어요. 야구 모자. 갑자기 저희한테 이러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분이 딱 한마디를 해요 저한테. 제 거 보실래요?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네.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이렇게 올리기 시작해요. 얼굴에 랩을 칭칭칭 감은 상태로.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이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랩을 쓴 상태로. 과연 그 랩 변태는 왜 놀래서 잡아줬을까요? 오 마이 갓. 아니, 일단 이야기 구성이 너무 좋습니다. 초반에 좀 재밌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들 몰입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그 서스펜스를 딱 끝내는 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끝내놓는 게 이번 세치어 모든 썰 중에 가장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미나의 이빨도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탈북 세치어 It's showtime. 어떤 때 탈북하면 가장 좋으냐면요. 홍수가 나거나 물이 불었을 때 국경경비대가 잘 감시를 안 합니다. 진짜 3발을 건넜는데 키를 넘어서서 이 꼬무바지 안으로 물이 확 찬 겁니다. 순간에 죽었구나. 바닥도 닿지 않는 상황에 서쪽으로 막 밀려가다가 그때 정말 주마등처럼 아기 때 젖먹이 아이 얼굴이 생각났다가 바닥이 탁 짚히는데 섰더니 물이 여기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기어 나와서 고무바지를 벗고 산을 올랐습니다. 길이 없는 산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어떠한 집 15채 정도가 보이는데 그 앞에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뽀끼 하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떠봤더니 제 눈앞에 화룡 변방대가 있는 거예요. 탈북민들을 잡기로 중국인 국경경비대 나를 잡아달라고 그 앞에 가서 잔 겁니다. 어떤 한족 아주머니가 이렇게 덩치 좋은 아주머니가 누구냐고 그냥 저도 모르게 막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워요 하이즈. 이 말은 나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좀 숨겨주십시오 라고 중국어를 했더니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때 그 아주머님께서 저를 일컬으시면서 나에게도 애가 있어.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그분이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통화가 됐고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리고 탈북을 성공하게 됩니다. 내 아이를 이렇게 등을 돌렸을 때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어떻게나 살아나와야 됐던 그 이유였던 그 딸이 와 있습니다. 뭐야?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투표를 시작합니다. 한 표라도 앞선 분이 황금 트로피의 주인공이 됩니다. 세치어의 초대 챔피언 초대 세치어는 바로
말하면 세치어.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어는 오로지 이야기 하나만으로 승부를 겨루는 썰 스포츠를 표방하면서 기획에서부터 이목을 끌었죠. 2명의 스토리텔러가 썰전을 펼치고 백인의 썰 피플에게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토너먼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스토리텔러 간의 대결이라는 포맷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스포츠 대결 구도 형식으로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아주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구성적으로도 스튜디오 안에 약간 링같이 형성이 돼서 등장하는 모습, 서로를 소개하는 모습, 진짜 종합 격투기를 보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3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보이는데 첫째는 스토리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그 똑같은 스토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재밌게 전달하는가 하는 부분들 이게 2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3번째는 결국 그래서 부딪혀서 누가 이겼는가 하는 이 3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형식에 의해서 굉장히 뭔가 흥미가 많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좀 느껴졌어요. 많은 플랫폼에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때도 앞부분이 흥미로우면 계속 지속해서 시청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컨텐츠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앞부분에 이야기 흥미로운 요소를 넣고 중간에 끊어버림으로써 그 다음에 들을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으로서 어떤 프로그램의 흥미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재미있는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야기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점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쇼를 보다 보면은 진정성이라든가 절실함이라든가 자신의 인생에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대를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미있는 사연, 들을 만한 사연이 있는 스토리텔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본방송이 된 세치어의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현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스토리의 재미 그리고 그거를 정말 잘 풀어내는 텔링 능력 이 2가지가 주요 포인트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이제 대결이라는 맥락을 좀 강화한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그런 예능과 세치어만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출연자가 아닐까 싶거든요. 처음에 등장했었던 그 인기 유튜버인 뭐 김계란 씨라든가 풍자 씨 같은 경우 굉장히 보편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본인들의 영역 안에서 상당히 이제 그 검증된 실력자들이 나오면서 그 수준이 보장되는 그런 이제 대결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관객과의 호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관객을 앉혀놓고 하는 쇼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상호 소통하는 이런 케미스트리가 스튜디오 안에 오랜만에 이렇게 꽉 찬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객과의 호흡이 이 쇼에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팽팽하게 어떻게 매치업을 시키는가 이런 것도 되게 관건인데 가령 이제 양 변호사와 이제 윤설미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데 둘이 약간 이렇게 재연을 굉장히 재치 있게 잘 하는 분이어서 야, 니 오지고 반찬 안에 홍시 들어간 거 아니? 홍시 맛이 나가지고 그냥 홍시 맛이 난다 했는데 왜 또 내보고 홍시 맛이 나냐고 물어보면 나는 얼마나 속상하겠냐 이겁니다. 대결 구도가 의외로 팽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라운드에서 부딪힌 김계란 씨, 풍자 씨처럼 둘 다 센 사람일 것 같았는데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이런 의외의 결과들도 이 쇼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 쇼다라고 흥미롭게 시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치혀에는 대결 형식을 극대화하는 장치도 존재하죠. 토크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른 순간 스토리텔러는 절단신공으로 이야기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의 뒷이야기만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세치어 포맷의 하이라이트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궁금한 이야기를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다가 어느 순간 탁 멈춰버리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치거든요. 이 다음 얘기 너무 궁금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절단신공이라는 형식으로 딱 집어넣었다는 거. 이 부분이 프로그램을 좀 단조롭지 않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스토리텔러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게 만드는 어디까지 얘기해주고 여기서 멈춰야지 이런 이제 전략을 좀 짜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절단신공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증을 잔뜩 높여놨는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 별거 없었더라. 이렇게 되면 결국 낚였다라는 느낌의 어떤 실망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 장치 자체의 힘이 좀 잃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탈락자들이 절단신공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서 이 잘린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도 좀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스토리라는 것은 사실은 부분으로 조합된 게 아니라 일종의 흐름이거든요. 클라이맥스에서 딱 끊어버리면 맥이 조금 풀리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절단신공이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장치이지만 약간 양날의 검처럼 작용한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선택되면 거기서도 약간 또 맥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본 방송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김잼마 씨가 말한 방한림정 같은 경우는 너무 끝이 듣고 싶었는데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찾아서 결말이 이랬구나. 그게 굉장히 좋은 얘기였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경험담은 사실은 결말을 알 도리가 없잖아요. 다른 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 뭐 혹은 오디오로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결말을 다른 채널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약간 고안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웨이브 버전으로 나오면은 그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어떤 식으로든 다른 창구를 통해서 그렇게 뒤를 패자들의 이야기도 끝까지 들을 수 있다. 이러면 본방의 매력이 또 상당히 반감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 한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말을 끝까지 맺지 않는 건데 이 프로그램은 그거를 이제 굉장히 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어떤 소재와 장르에 조금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동화 같은 경우 사실은 그렇게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는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절단신공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발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다양한 장르를 조금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모두가 예상한 순간에 딱 절단신공을 쓰거든요. 거기서 끊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3회 동안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그게 좀 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같은 것들은 제작진이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스토리텔러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치어에는 나이, 직업을 불문한 8인의 자칭 썰 고수들이 등장했죠. 미스터리부터 탈북, 불륜, MG 문화까지 흥미롭고 기상천외한 주제들로 토크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이야기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 스토리텔러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인상적인 게 누구였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트롯나라 새치어 이호섭 씨였던 것 같아요. 트롯나라 새치어 작곡가 이호섭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신감과 그 텐션으로 백인의 썰피플들을 장악하는 것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그 내공이 있구나 싶었고 원포인트 레슨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딱 듣고서 바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실용적인 팁. 그런 것을 이제 원포인트 레슨과 이제 개인기로 이제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이제 이야기해줬는데 우리가 상상으로 입 앞에 성대가 있다 생각하고 여기서 소리가 바로 나가게. 그대 작은 가슴에 자 시작. 그대 작은 가슴에 연습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 손모음에서 이렇게 배에 힘을 주면서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으나 왠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걸 연습을 잘하면 이게 앞으로 내 노래방 인생에서 의미 탈은 없겠구나라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못 들은 그 세 번째 팁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결국에 이제 동화나라 새치어가 승리를 했어요. 이호섭 씨가. 사실 저보다 더 재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동화는 꿈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젖어드는 그런 세계거든요. 동화나라 새치어의 리스펙트를 하면서 타락소감까지도 굉장히 원숙해서 굉장히 인상이 남는 그런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동화나라 새치어 이 박용화 씨 이야기였거든요.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노래도 하고 중간에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연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안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게 얘기를 들을 때 훨씬 더 이렇게 빠져서 들게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이 동화 구현 자체도 재밌지만 동화를 얘기하기 전에 듣는 사람을 준비시킨다. 이 부분도 좀 흥미로웠거든요. 제목 나와라 뚝딱. 제목 나와라 뚝딱. 일단 먼저 집중을 하게 딱 만드는 부분들. 그래서 준비된 사람한테 얘기하면 훨씬 더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이 박용화 씨의 어떤 베테랑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화된 이야기를 한 스토리텔러들이 인상에 남았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승자이기도 한 마라마 새치어 풍자 씨가 2라운드에서 이제 커밍아웃 후 소원해진 아버지와 10년 후에 재회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어깨에다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맞는 줄 알았어요. 딱 어깨 올리더니 우리 딸 지 엄마 똑같이 생겼네. 딱 그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정말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에 어떤 기발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어떤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특히 성 정체성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이 있는 퀴어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이런 이야기가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인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다시 사회의 이야기로 환원될 때 거기서 오는 이야기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와 같은 결에서 이제 탈북 새치어 윤설미 씨의 이야기도 모두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다가왔는데요. 내가 왜 살아야 하냐 한다면 살아서 딸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다라는 건데 네가 있어서 내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네가 있어서 잘 살아낼 거야. 예나야 사랑해. 삶을 지탱해주는 가치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생각했을 때 가족의 의미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출연자는 김원 씨인데 이분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 제가 좀 놀랬어요. 왜냐하면 시일성이라는 명목 안에 이제 마약 소재와 장기매매 소재를 들고 왔는데 굉장히 좀 민감한 사회의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오락의 대상이 돼서 관객들에게 전시가 돼서 평가받아야 되는 이런 구도 안에 이런 민감한 소재를 던져도 되는가. 좀 과장이라든지 왜곡된 정보의 위험성도 되게 크게 느꼈고 그래서 이러한 소재들을 앞으로 다룰 때 조금 제작진이 어느 정도 여과의 기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진행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현무 씨가 진행을 맡았고 배성재, 장도연, 유병재 씨가 새치어 마스터로 등장해서 유쾌한 리액션들을 선보였죠. 네 사람의 활약이 더해져서 링 위의 썰전을 한층 더 흥미롭게 관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패널들의 역할 분담도 굉장히 명확하고 중복된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서 패널 구성이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현무 씨는 이제 확실하게 메인 MC로를 맡고 있고 배성재 씨는 이제 캐스터처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장도연 씨랑 유병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청순과 약간 평자 사이에서 리액션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쇼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이제 관객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세트예요. 전방위에 가깝게 관객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전현무 씨가 그 모든 시선을 굉장히 넓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스토리텔러, 관객 전부 다 본인이 통제를 하면서 되게 유려한 진행을 선보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전현무 씨의 진행의 탁월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패널 중에 유병재 씨도 좀 인상적이었던 게 본인이 또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어떤 스토리의 구성, 완성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코멘트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이제 풍자 씨가 처음에 이제 등장했을 때 마라마다 합법으로 유명하다 이런 소개를 하니까 저는 과연 이 지상파에서 어떻게 좀 검열해서 하실지가 되게 관전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을 잘 센스 있게 짚어주고 윤설미 씨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구성이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서사의 완성도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짚어주면은 이거는 관객들도 사실은 평가하는데 다양한 평가의 기준 또 하나의 기준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유병재 씨의 활약도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현무, 배성재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결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진행에 일가견이 있고 장도연, 유병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스탠딩쇼 계열의 코미디에 장점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역할을 다 맞게 찾아갔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절단신공을 써서 이야기가 끊기면 전현무 씨가 궁금 댄스로 춤을 추면서 갑자기 다시 흥을 끌어올리면서 텐션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점이 굉장히 좋다라고 여겨지고요. 새치어 마스터들이 이야기의 어떤 내용의 흥미에 대해서 날카로운 평을 감추지 않은 점도 굉장히 이 쇼의 성격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장도연 씨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단순하게 공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거리감을 두면서 자신의 코미디언적인 그런 스킬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령 이제 김잼마 씨가 1라운드에 기차 성대모사를 했는데 열차 출발합니다. 뿌. 뿌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파경열차 출발합니다. 저런 사람이 정말 코미디언이구나, 저런 게 화술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장도연 씨의 활약이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배성재 씨 좀 주목돼서 봤는데 캐스터로서 이 관전 포인트 같은 거를 보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개막전이다. 또 상성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대진이란 게 있고 지금 맞아요. 동심과 너무 센 북한 이야기가 붙었기 때문에 은근히 이게 상대성이 안 맞거든요. 센 이야기끼리 붙으면 사실 북한 이야기 당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가장 순수한 동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박빙이 될 수 있다. 이 스포츠 중계하듯이 그런 단골 멘트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 관전 포인트를 찝어주는 면들, 이게 프로그램 색깔도 좀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 편의 파일럿으로 제작된 혓바닥 종합격투기 새치어 마지막 회 3.4%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는데요. 이런 반응에 힘입어 정규 방송을 확정 짓고 2월 중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새치어가 더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얼마나 다양한 스토리들을, 다양한 스토리텔러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결 구도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승패에 굉장히 집중하기 시작하면 새치어해서 사실 이런 얘기는 통하더라.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이길 수 있다더라. 이런 것들이 자꾸 추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제 자체가 좀 축소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제작진들이 좀 사전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절단신공이라는 게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아주 중요한 장치거든요. 지금 좀 뻔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정규 방송으로 들어올 때는 이 대결을 좀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 같은 것들을 좀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쇼 자체는 스토리텔러 개인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사연이 이끌지만 어떤 스토리텔러를 섭외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선정할 것인가, 거기에 제작진의 비판적인 문해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풍자 씨가 3라운드에서 우승한 바바리맨 이야기도 이야기 자체는 재미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이 많은 여성들이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결말에서 뭔가 다른 형태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저 유머의 대상으로 삼고 끝내버린다면 사실은 이것이 적절한 소재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직업과 관련돼서 알게 된 사연들을 이런 예능에서 썰로 푸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적 공간에서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능에서 푼다는 것은 분명히 직업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라인업이 상당히 좋았어요. 박용화 씨 같은 분들이 나온다는 것들이 굉장히 정말 저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분들을 발굴한 건데 그런 우회성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승에 오른 사람이 트랜스젠더 여성과 탈북민 여성이라고 하는 것에 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또 굉장히 더 보편화된 차원에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잘 발굴해내느냐. 어딘가에서는 메이저가 아닌 스탠딩 코미디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되게 특정 세대에 유명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장애인 유튜버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도 본인들의 삶의 맥락을 이야기했을 때 풍작 씨의 4강전 같은 그런 순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좀 섭외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입담꾼을 가리는 썰스포츠 혓바닥 종합격투기 새치어 더욱 완성도 있는 정규 방송으로 돌아와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